김건희 여사가 153일 만에 캄보디아 총리 부인과의 오찬 회동에 사진 3컷을 딱 남겼는데 사실 명품백 사건 때문에 숨었던 거잖아요. 그러면 이 명품백에 대해서 어떤 설명이 필요한데 아무 얘기가 없고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빠지고 이원모 비서관이 왔으면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빠졌는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뭉개는 것 같은. 이것도 윤석열 스타일입니까? 네, 그 검찰 특수부 검찰 스타일로 보여지는데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서울중앙지검장이 교체가 되고 1차장 명품백을 수사하는 1차장 그다음에 뭐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4차장이 승진이라는 형식으로 그 자리가 빠졌잖아요. 그러면 그 수사는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이 명약관화하고 어쨌든 자신에 대한 어쨌든 수사가 좀 어느 정도로 그 정리가 되고 방어가 된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공개 행보에 나선 것이 아닌가. 아니면 심각한 검찰 수사를 앞두고는 그렇게 공개 행보를 뭐 할 수가 없는 거죠. 사실 그래서 153일 동안 선거 있고 하니까 숨어 있었던 거잖아요. 그러다가 이제 검찰 인사하고 이제 딱 등장을 한 거고, 뭐 여기도 마찬가지고, 그러니까 설명하지 않고 있으니까 국민들은 더 답답한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건데요. 김건희 여사 혹시 사진 보셨습니까? 아, 네, 언론 보도에서 사진 봤습니다. 그 오랫동안 이제 수사 검사하셨기 때문에 대체로 많은 범죄 혐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런 방식으로 등장할 때는 어떤 의도가 있다라고 판단하세요?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검찰 인사가 그 중앙지검장이 13일 날 그 인사가 났고 그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가 그 공개 행보 언론에 드러난 그날 아마 그 잔고 증명서 위조 공범 사건도 불송치가 된 날이에요. 그날이.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이 출근을 한 날이죠. 그것이 뭐 어쨌든 배경으로 떨어졌다. 그렇게 보여지고 제가 뭐 그 사진을 분석할 만한 뭐 능력은 없는데 뭐 대통령실에서 어쨌든 그 배우자에 대해서 통제를 할 수 없는 윤 대통령조차도 그런 상황은 아니었을까. 왜냐하면 국민들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굉장히 과반 이상이 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리고 저 대선 당시에도 내조에 충실하겠다라는 약속을 또 하셨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주가 조작이나 명품백뿐만이 아니라 지금 양평고속도로라든가 뭐 기타 여러 가지 종합특검법을 또 지금 국회 야당이 준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렇게 공개 행보를 할 수 있는 것은 수사에 대한 어쨌든 방어벽을 확실하게 쳐졌다.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근데 검찰이요. 계속 이 모드로 갈까요? 그러니까 지난번 인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그러니까 김주현 수석이 새로 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것은 내 뜻이 아니다 늦춰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냥 사실상 묵살하고 인사를 해버린 거고 박성재 장관의 뭐 이렇게 태도를 보면 뭐 그런 상황인 거고. 근데 검찰은 늘 권력을 향해서 칼을 또 꺼내들지 않습니까? 그 조직의 생리상. 근데 이렇게 너무 윤 대통령 부부가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검찰을 어떻게 보세요? 저는 지금 검찰이 뭐 이원석 검찰총장이 뭐 침묵 뭐 몇 초 침묵 뭐 했다고 뭐 침묵의 항의다라고 뭐 언론들이 의미 부여를 친검 언론들이 해주던데 굉장히 의미가 없고 안간힘이다. 안간힘. 이원석 검찰총장의 그런 항의는 검찰에서 그 뭐랄까 한심스럽다 그렇게 생각합니다. 한심스럽다. 이게 그 식물총장이 된 거잖아요. 이 인사를 통해서 패싱 인사가 된 건데 그리고 뭐 왜 침묵을 합니까? 그 뭐라도 뭐 항의를 하든지 국민들께 이렇게 됐다고 말씀을 드려서 그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것이 검찰총장의 공직자로서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럴 정도로의 그 마음이 없는 거죠.
없죠.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 검찰 대통령의 총애를 받는 네. 총장으로서 예. 뭐 이 수사를 제대로 하려고 했다기보다는 네. 이 수사를 하는 모양을 좀 보이겠다는 이 정도에서 견해차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. 네. 그래서 사실상 이 인사를 굳이 해서 예. 긁어부스럼 인사를 해서 온 국민이 지금 막 그 인사에 대해서 네. 비난을 하고 있고 네. 지금 중앙지검장은 임명을 했지만 네. 인사를 했지만 차장검사 인사를 그렇죠. 뭐 24일 날 24일. 인사위원회를 예. 한다고 하는 게 저희 검찰 인사 보시면 예. 24일 날 인사를 한다는 게 아니고 예. 그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그날 인사를 언제 할지 발표한다는 거예요. 아. 그러면 발표를 어떻게 하냐면은 5월 말에 발표해서 6월 초에 예. 뭐 부임한다 뭐 이렇게 발표를 해요. 예. 그러면 13일 날 중앙지검장 부임하고 나서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죠. 뭐 거의 보름 이상 예, 수사가 예. 멈춰 있는 그렇죠. 거예요. 예. 그러니까 그 수사가 사실상 뭐 중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예. 그런 정도의 지금 수사의 외압이라면 외압이 예, 예. 있었다면 네. 뭐 과거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뭐 법무부 장관이 뭐 인사 의견 안 들어줬다고 해서 뭐 그 부하가 아니다. 예, 굉장히 난리가 세게, 났었잖아요. 예, 예. 그리고 뭐 2% 얼마나 많이 글을 올렸습니까? 검찰 내부 예. 2%에도 예. 검사들이 뭐 굉장히 예. 마치 막 그 정의로운 것처럼 예. 막 난리가 나고 네. 단 한마디도 없는 침묵의 예. 검찰 예. 조직을 보면서 자정작용을 잃어버린 검찰 그리고 앞으로도 이 검찰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다. 그리고 제가 뭐 간혹 말씀을 드리는데 용산의 위성정당으로 예. 전락을 한 검찰의 예.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을 할 것이다. 예.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. 야, 희망이 없네요. 아주 희망이. 태평성대죠. 뭐 언론도 조용하고 예. 뭐 검사들도 조용하고 예. 뭐 그런 상황입니다. 그러니 뭐 내가 뭘 하든 무슨 상관이야 하니까 뭐 여기저기 행사도 다니고 예, 이제는 더 이상 무서울 것이 없어, 두려울 것이 없어. 그런데 국민들이요, 어디까지 참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